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요 느낌이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만 제가 말했던 그 비주얼이야. 맛까지 줘야지. 아까랑은 다르죠.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많이 아껴놨었던 소스예요. 어디에서도 풀지 않았다. 아 진짜요? 네, 진짜 오늘 라이브를 보시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좀 먼저 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에스프레소가 위에서 이렇게 폭포처럼 한 줄기씩 떨어지는 그런 비주얼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크림이 어떻게 올라가 있냐에 따라서 네. 그 비주얼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실패하고 공부하고 해가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서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굉장히 쫀득쫀득한 에스프레소가 필요해요. 즉 오일리함이 막 묻어나오는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이런 카테고리를 했을 때 어디까지 뽑으실 거예요? 한 여기 절반 정도? 아 여기 절반 정도? 이게 한 40g 정도를 뽑았으니까 네. 하나의 샷은 20g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투샷을 받을 거니까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40g이었으면 네. 한 15g 정도? 15g 정도? 15g에서 12에서 15g 정도? 진짜 흔히 말하는 에스프레소의 앞에 있는 성분만을 딱 뽑을 거예요. 아... 그런데 추출 시간은 굉장히 굉장히 길게 가져갈 거예요. 자, 일단 크림 먼저 좀 쳐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우리 아까 했었던 대로 똑같이 그냥 크림을 쳐볼 거예요. 크림 50g에 연유 10g 넣고 아까처럼 그 크림을 한 배치 정도만 만들 거예요. 네. 아까랑 좀 아까랑 비슷한 똑같네요. 정도의 네. 질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팁. 네. 자, 저는 크림을 섞을 겁니다. 하나는 완전히 되직하게 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크림을 넣어서 섞을 거예요. 두 배치를 만들 거라서 네. 50g에 네, 생크림 50g에 연유 20 연유 20 두 배치를 만들 거라서 그래요. 이거 크림은 제가 이렇게 좀 엄청 되게 치셨잖아요. 이거 좀 되직해졌다.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비주얼로 쳤다면 네.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되직하게 쳐볼 거예요. 굳어져 있는 형태로. 자, 제가 요렇게 완전 딱 들었을 때 안 떨어지는 느낌으로 완전 되직하게 네. 풀면 이렇게 퍼지는 정도. 아...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되직해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냥 생크림을 다시 50g 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네. 얘를 완전히 섞을 겁니다. 생크림을 치우고 다시 생크림을 넣어요? 이게 비법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제가 말했던 그 비주얼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되게 묽어졌죠. 네. 되직했던 게 되게 묽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되직해도 괜찮아요. 자, 이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흘러내리는 비주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되직해져 있었던 크림과 네. 그냥 일반 그 묽은 크림이 네. 섞여져 있는 거죠. 아... 자,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아 볼 건데 우리 아까 요 컵에다 이제 해볼게요. 우유 110 넣어줬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실패되어진 것부터 먼저 들어가겠다. 아 이거는 실패된 거예요? 네, 요거 실패된 사례. 실패된 드셔보시면 왜 실패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연유 10g, 버터스카치 시럽 5g. 네, 이제 섞겠죠. 네. 이거 만들 때 이 소스를 만들어 놓나요? 베이스를? 네, 이걸 많이 넣을 때? 하면 막 대량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한 그램수 맞춰서 탁탁탁 넣어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야 빨라지니까 도움이 있어서. 에스프레소 먼저 도징을 좀 해놓고 네. 얼음 담고 크림 넣고 바로 좀 샷을 뽑아볼게요. 자, 저는 지금 얘를 좀 쫀득하게 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템핑도 제가 일부러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추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는 앞에서 끊지 않고 그냥 다 뽑는 거예요? 아니요. 앞에서 끊을 거기는 한데 네. 추출되어지는 속도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30초 동안 나왔다면 여기서까지 뽑으면 한 12초, 15초 정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뽑혀지는데 근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뽑으려면 여기까지 한 25초 정도로 되게 길게 뽑혀지는 샷이 훨씬 더 맛이 좋게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네. 비주얼이 좀 달라집니다. 자, 보이실지는 얼음을 모르겠는데 넣고 아까 친 크림을 네, 이렇게 하면 위에 크림이 떠요. 잡힐까요? 네 지금 잡히고 있어요. 네, 크림이 이렇게 약간 색이 다르다. 이렇게 층이 레이어드가 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좀 보인다.
네, 밑에가 보여요. 베이스고 위에가 크림. 자, 가장자리 쪽으로 에스프레소를 맞춰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잘 떨어지네요. 와. 와. 자, 얘는 와, 지금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근데 아까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네. 밑으로 안 떨어져요. 바닥까지. 오, 그러네? 바닥에는 에스프레소가 이미 떨어져 있어요. 어. 근데 겉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딱 층이 져 있는 것처럼만 보여요. 여기가 아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안 내려가요. 맞죠? 네. 근데 바닥면은 보여요. 바닥면은 이미 그러네. 이거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 이제 실패 사례가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이쁘게 떨어진다. 그 에스프레소가. 아이, 더 예쁘게 떨어져야 됩니다. 아, 그래요? 훨씬 예쁘게 떨어져야 돼요. 훨씬. 써요. 쓰죠? 써서 그런지 비교적 또 맹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게 실패담. 자, 여기에서 커피가 쓰죠? 네. 우리 아까 커피가 쓰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좀 더 연하게. 달게. 달게. 달게 만들어야 돼요. 네. 에스프레소를 변화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결론적으로 달게. 어떻게 달게? 네. 크림을 달게 만들 거예요. 아. 크림을 달게. 그래서 여기에 크림을 조금 더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다시 연유를 넣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원래 여기에 네. 2배치의 연유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안 들어가서 자, 지금 이러면 크림이 훨씬 더 달아졌겠죠. 네. 그럼 이제 맛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맛 밸런스가 맞고 연유를 좀 더 넣어서. 네, 아까 말했던 커피의 맛을 이 단맛으로 좀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 자, 그런 다음 밑에는 똑같이 갈게요. 네. 자,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훨씬 더 진하게 뽑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유 110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요. 5g, 그리고 연유 10g. 연유 10g. 자, 에스프레소를 내가 상업적인 환경에서 쉽게 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같은 에스프레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분쇄도라고 불리는 매시 값을 항상 정해놓잖아요. 네. 근데 내가 추출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손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기는 해요. 도징을 더하는 거? 도징을 더하는 방법이 있죠. 네. 도징을 더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그 흔히 말하는 뉴테이션이라 그래서 아. 가장자리를 이렇게 돌려줘서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에스프레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뽑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제가 뉴테이션을 하고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얘는 정상적으로 뽑지 않죠. 네. 어차피 앞쪽 구간만 뽑아서 진하게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네. 뉴테이션 템핑이라고 불리우는 가장자리를 눌러주는 템핑을 통해서 추출 시간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길게 늘려볼 거예요. 아. 지금 그러면 뉴테이션 템핑을 하신다는 지금은. 거죠? 지금은 근데 뉴테이션 템핑 일관성에선 떨어지지. 맞아요. 그거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쪽 구간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 끝까지 뽑았을 때 훨씬 더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앞쪽 구간에서의 맛은 크게 크게 차이가 달라져. 안 네. 자, 오늘 저는 어쨌든 추출 시간을 길게 늘려드릴 거기 때문에 업도징 할 거고요. 네. 지금 원래 20g을 담았었는데 지금 21.5g 정도 업도징 하고 뉴테이션 템핑까지 같이 해서 네. 추출 시간을 최대한 길게 늘려드려 볼게요. 확실히 많이 담겨요. 와, 진짜 많이 남긴다. 그죠? 네. 자, 뉴테이션 템핑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뉴테이션 템핑은 가장자리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360도를 돌려주는 템핑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정도는 똑같이 템핑으로 눌러준 다음 360도로 이렇게 가장자리만 눌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템핑을 해놓고 다시 크림을 담아 볼게요.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얼음이 들어가면서 녹기 시작을 하니까 다일루션이라고 하죠. 녹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다시 이걸 넣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층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것처럼? 그렇게 응. 안 떨어진다니까요. 응? 한번 보세요. 떨어질 것 같은데? 자, 훨씬 추출이 느리죠. 엄청 느리네요. 아예 뭐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네. 와, 점점점점.
정성이 들어가는 음료네. 와, 미쳤다. 비주얼 미쳤다. 와, 얘가 지금 와. 네, 요런 식의 비주얼. 그러니까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는 요 느낌이 나오려면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러네. 이유가 얘 뚫고 나오네, 얘는. 기름 왜 그래? 성분 때문에, 그러니까 오일리함이 굉장히 많을 때, 그 오일리함의 무게감이 많을 때 이렇게 떨어져요. 아, 근데 그러면 이게 에스프레소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그 거예요? 추출이 달라지니까. 아, 추출이 달라지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 추출이 그만큼 빠르잖아요. 네. 추출이 그만큼 빠르니까 물 성분이 훨씬 더 많겠죠. 아. 근데 얘는 추출이 그만큼 느려지니까 네. 오일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나오겠죠. 와, 대박이다. 오일 성분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비주얼을 가지면서 떨어지게 되고 아, 그 층을 통과해버리는구나. 네, 그러면 에스프레소 이제 맛이. 우리 말머라떼처럼 이렇게 각각 떨어지는 이런 비주얼. 지금 이렇게 폭포처럼 한 줄기씩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라떼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져 있죠. 네, 맞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완전 그냥 우리 첫 번째 만들었던 컵처럼 섞여져 있는 형태. 아.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금 말했다시피 제가 네. 섞었잖아요. 네. 안 섞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오. 안 섞는 거. 안 섞는다는 게 아까 되직하게 친 거랑 다시 그쵸. 생크림을 우리 원래 섞었잖아요. 첫 번째 크림. 그러니까 나도 그걸 왜 섞나? 그냥 네. 차라리 안 섞고 그냥 그 농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닦아주세요. 이건 보여드려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드셔보세요. 이거 먹어봐야 되는구나. 드셔보세요, 참. 아,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 이게. 비주얼이 잡혀가지고. 또 맛까지 줘야지. 아까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위에 크림의 당도가 2배잖아요. 위에 크림의 당도가 2배니까 이 에스프레소의 그 쓴맛을 당도가 잡아줘서 그래요. 그럼 첫 번째 그래서 임팩트가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들어오죠. 미쳤다. 근데 밑에 베이스가 좀 묽게 들어오긴 하는데 밑에 베이스가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2배치 들어갔으니까 전체 당도로 보자면 여기 밑에가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김 빠진 콜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임팩트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당도는 그만큼 쫓아와야 돼요. 오, 진짜 맛있어요. 원래 완전 달라 이게 이 두 개랑.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몇 그램 더 들어갔죠, 연유가? 연유가 2배치 들어갔어요. 총 40g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크림이 50g 더 더해진 거예요. 아니 솔직히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네. 내가 그냥 집에서 아, 만들어 먹거나 그죠, 이랬을 그죠. 때는 네. 그냥 이렇게까지 만들어 먹어도 와, 이 비주얼 이쁘다. 그리고 이 맛도 괜찮아요. 이 정도에서 먹는 게 어디야. 아 그래요? 와. 근데 이걸 먹으니까 다르죠. 완전 다르네. 이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소 한 마리 산 것 같아요. 진짜 크림을 많이 먹었고 정말 크림 테이스팅을 많이 해봤어요. 크림도 종류별로도 해보고 네. 막 과학적으로 추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다가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발견한 섞게 된 거예요? 거예요. 아, 그리고 제이린님께서 아까 에쏘를 부으실 때 에쏘 잔에다가 에쏘를 받고 그 다음에 컵에다가 돌려가면서 부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 오일이 컵에 묻으면서 오일이 빠지죠. 아. 컵에 많이 묻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네. 그 여기서의 이렇게 비주얼의 핵심은 오일이거든요. 네. 오일인데 저렇게 하면 오일이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이 나오죠. 아, 바로 여기다가 받아야 되는 그렇죠. 포인트구나. 그래서 잔에다 받아야 돼요. 아. 지금은 아까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제일 첫 번째 크림 쳤었던 것처럼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좀 흘러내리는 비주얼. 네. 자, 요거 흘러내리는 비주얼. 되직하지 않은 거죠? 되직하지 않은. 네. 자, 되게 좀 똑같이 우유, 시럽 여기에다가 바로 해야겠다. 안스타님, 네? 요거 좀 섞어주세요. 네. 자, 우유 크림을 소량으로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조금 더 되직하게 쳐지는 것 같아서 용량을 조금 증량해서 한번 쳐볼게요. 100g에 20g 똑같이 넣고 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제가 진짜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비하인드까지 하면 오늘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 꿀팁은 다 풀립니다. 이 정도의 액체의 질감을 가졌어요.
이건 아까랑 똑같이 크림을 만드신 거죠? 아까 네. 이 잔이랑 똑같은 크림 만드신 거예요? 여기 약간 좀 도톰. 그쵸? 아니요? 이거 말고 우리 유리잔에 만든 잔. 아, 유리잔에 만든 잔으로? 유리잔에 만든 잔. 아. 이거는 크림 섞은 거예요. 근데 에스프레소에 따라서 이 비주얼이 나오고 얘는 에스프레소 추출이 빠르니까 비주얼이 안 나왔고. 아. 우리 유리컵에 만든 거는 한 번 쳤잖아요. 크림을. 네. 그죠? 네. 얘네 두 개는 크림을 내가 중간에 섞었고 되직하게 친 다음에 근데 얘는 안 섞지 않았어요? 얘도 아니요, 섞었나? 얘도 섞었어? 얘도 한 다음에 아, 그래요? 아, 얘도 섞었구나. 얘도 자, 섞었고. 얘는 우리 그 유리잔에 만든 거. 첫 그러니까 번째 섞지 않고. 도톰한 질감이 나왔었던 기억나시죠? 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섞냐? 그죠, 이렇게 그죠, 물어본 그죠. 걸 안 한 거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에스프레소는 똑같이 뽑아야 되니까 네. 찐득하게. 되게 진하게 또 뽑아볼게요. 네, 에스프레소는 얘처럼 뽑는 거죠? 네. 두 번째처럼.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되직하게 친 다음에 섞은 애가 아니라 그냥 크림을 친 애예요. 네. 사실 되직하게 넣고 친 애랑 비슷한 물기예요. 그죠? 되직하게 치고 생크림을 섞은 거랑 비슷한 농도의. 네, 이러면 이제 이 위쪽에 뜨겠죠? 자, 보이시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크림과 액체가 비주얼이 나뉘어져 있기는 해요. 얼음 딱 결이 네, 있네요. 그죠? 자, 이제 에스프레소 뽑아봅시다. 야, 근데 에스프레소 진짜 쫀득하게 네, 떨어지죠? 진짜 쫀득하게 떨어진다. 와, 나 우리 집에서 에스프레소 저렇게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봅시다. 좀 다르죠? 원래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이 크림 그러네. 아래쪽으로 비주얼이 잡혀야 되거든요? 안 내려오네, 진짜? 우리 매장에서 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뭐야? 나도 여기서 지금 더 좋은 거 같아. 뭐 다른 거 하신 거 아니에요? 내려와. 내려와. 아마 상업적 환경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크림이 이렇게 있으면 크림 아래쪽으로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깔려요. 특히 이렇게 진하게 안 뽑고 네. 원래대로 추출을 하면 이 크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크림 위쪽으로 지금 오일리함이 되게 많이 나와서 묻어지는데 네. 이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 크림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네. 크림 사이를 그냥 뚫어내고 여기에서부터 에스프레소 시작이 돼요. 아, 그래요?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추출을 하면 나는 그게 더 오히려 이쁠 것 같은데? 이게 더 뭔가. 맛의 밸런스가 깨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당도를 잡아놨던 이유가 크림, 이 에스프레소랑 이 에스프레소의 크레마, 이 에스프레소의 그 쓰고 그 진한 맛이 당도랑 합쳐지면서 임팩트가 빡 들어오는데 그렇게 잡아놓으면 연유 들어오다가 에스프레소 그 진한 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맛이 또 그냥 또 확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그 중간에 했었던 것처럼 에스프레소에 당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얘의 당도는 아니겠네요? 맞죠?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확실히 딱 비주얼이 아까랑 차이 나는 게 이게 안 내려와요, 여기서. 위에는 크림이 조금 존재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해야 되나 먼저 먹어야 되나 이게 약간 말을 하면서 먹으려 그러니까. 얘는 맛의 밸런스가 무너지죠. 얘보단 맛있다 그래도. 그래요? 오일리함이 훨씬 더 좋아서 그래요. 오일리함이 훨씬 좋아서. 얘보단 맛있는데 얘는 얘만큼의 임팩트 안 나와요. 밑에 베이스랑 먹어도 사실 밸런스가 좀 무너져요. 자, 이렇게 잡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추출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정상적인 추출은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20g 넣고 40g을 뽑는데 그냥 여기까지 끊는 샷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샷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밑에 이 거품층이 생기기 때문에 위쪽으로 크림이 뜨는 게 아니라 입술 닦아달라고? 너 맛있게 드시나 보다. 왜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 몰랐는데. 불났어. 누가 묻혀놓은 거예요 이거? 이게 거품이 생기잖아. 이게 단점이네 이렇게 묻는 게. 그게 장점이죠. 맛있게 먹는 건데. 오케이. 여기에 이제 휘퍼로 그대로 치게 되면 거품층이 생기잖아요. 네. 거품층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위에 있지 않고 아래로 가라앉아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질감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밑에 액체를 만나면서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섞어버리면 크림만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냥 이 크림을, 이 생크림을 그냥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면 크림이 더 무겁잖아요. 액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냥 우유를 넣고 크림을 부으면 크림이 플로팅 되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버려요. 크림이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나는 위쪽에서 지금 크림의 쫀쫀한 그 되직한 질감이 들어와야 음료로서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크림을 쳐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크림을 쳐서 올리면 에스프레소가 위에서부터 퍼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 비주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섞는 거예요. 섞으면
이 섞은 것 때문에 공기층 때문에 플로팅은 돼요. 그런데 위쪽의 표면은 이 크림이 그대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이렇게 받아질 때 네. 크림에서 촥 퍼지고 라떼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주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번 되직하게 치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넣어서 섞는 거죠. 섞어서 그 위쪽으로 만들어내면 방금처럼 이렇게 에스프레소 폭포처럼 떨어지는 근데 그런 맛도 비주얼을. 비주얼도 좋은데 맛도 좋아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제가 일부러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단조롭죠. 네. 믹스커피 되게 진한데 네. 어떻게 보자면 좀 여러 가지 비주얼로 잡은 거라면 네. 이제 여기에 우리만의 재료, 뭐 고소한 맛이 될 수도 있고 좀 단맛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특별함을 좀 넣어주면 한 잔에 진짜 의미 있고 특별한 레시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 끝에 우연히 된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 크림을 만들어낸 것. 근데 저도 정말 많이 먹으러 가요. 네. 그 비주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전국에 몇 개 없어요. 촥 떨어지는 비주얼이 나오는 저 비주얼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 비주얼을 내는 가게들을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보는데 에스프레소 정말 오래 뽑아요. 근데 뽑는 용량을 보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량이 아니야. 그런 커피들은 보면 대부분 엄청 오일리한 커피. 그래서 먹으면 그 에스프레소가 그 쓴맛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고소한 맛이 나. 참기름 먹는 것 같은. 오일리한데 고소한 거. 그러려면 커피가 조금 더 강배전된 커피.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한 종류의 커피만 쓰잖아요. 네. 내가 시그니처 잡아보겠다고 강배전 커피 쓰는 순간 아메리카노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물론 시그니처가 판매 비율이 저희도 되게 높습니다만 아메리카노가 그 다음을 따라가죠, 당연히. 보통 가게들은 아메리카노가 보통 판매 1순위니까 아메리카노 맛이 맛있어야 돼요. 근데 아메리카노가 맛있으려면 원재료가 너무 태워지면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장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 원재료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원재료에 맞춰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비주얼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음료의 퀄리티가 점점 더 상향 평준화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저 어렵게 푼 거거든요. 이 내용을. 여기 이제 올치 여러분들 그리고 이 라이브를 보신 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많이 이제 음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 혼자서 이거 암만 꽁꽁 싸매봐야 큰 산업의 발전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산업이 발전하면 어떻게 보자면 저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면 더 많은 고객들이 카페로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에듀 그래도 지금 또 오픈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진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10년 넘게 이 바리스타 현업에 있으면서 많은 음료들을 먹어보고 실패도 많이 겪어보고 아까 그 비주얼을 잡기 위해서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크림들을 먹기도 하고 막 울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정말로 성공적인 음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에듀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듀를 보시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창구 게시판 통해서 창구가 있으니까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에듀를 끝으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더 풀어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